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앱 현대화 특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돕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훈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비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장점인 여러 IT 자원을 쉽게 올리고 쉽게 버릴 수 있으려면 애플리케이션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을 수 없는 컨테이너의 가벼움, 컨테이너 서비스로 앱 현대화 쉽게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앱 현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앱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앱 현대화 트렌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체 세션의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앱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IDC 마켓 퍼스펙티브에 따르면 혁신은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여정을 바라보며 고객 경험 속에 마찰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 프로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혁신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IDC 마켓 퍼스펙티브에서 이야기하듯 고객 경험을 향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 활동은 반복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 피드백을 통해 제품을 개선하여 다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반복 과정을 우리는 혁신 플라이휠이라고 합니다. 앱 현대화는 이 혁신 플라이휠을 반복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파레토 법칙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고 하죠. 업무의 비중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업무에서도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업무는 20% 정도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비즈니스 로직과 API에 집중할수록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반복되는 운영의 영역은 앱 현대화로 줄여감으로써 기민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앱 현대화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현대화된 앱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민함을 위해서 앱은 한 가지 목적만을 달성하도록 작성되며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확장됩니다. 변화와 각종 위험에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며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기술 스택을 선택하여 개발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이며 메시지나 API로 서비스 간 통신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변화를 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결함성과 회복 탄력성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상태 및 지속성을 주의 깊게 관리할 수 있는 관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기능을 내장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러한 비즈니스적,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설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졌으며 작게 구현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설계 철학에 맞춰 그 구현체로 컨테이너를 많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한 가벼운 컨테이너 워크로드는 서비스 간 독립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경하여 배포함으로써 실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컨테이너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앱 현대화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컨테이너는 가벼운 가상화 기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엔진은 컨테이너와 운영체제 간의 중개 에이전트 역할을 하며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시스템 리소스를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OS 커널을 공유하는 컨테이너 가상화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줍니다. 다음은 높은 이식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려면 실행 가능한 런타임 바이너리 이외에도 라이브러리, 설정 등의 여러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이미지로 배포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는 구성 요소들은 한 번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느 서버에 컨테이너를 띄우든 실행하는 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 단위로 작성된 컨테이너 이미지 또는 아티팩트를 만들 때에는 구성 요소들을 코드화하여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언제든 이미지를 새로 만들 수 있고 버전 변경과 변경에 따른 추적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개발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농담,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요가 통하지 않죠. 별도의 서버에 테스트 코드를 올리지 않아도 되므로 수월히 그리고 빠르게 개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환경과 비교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격리된 서버 자원 위에 여러 컨테이너들을 구동하여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만 사용하면 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서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요약하면 가벼운 가상화 기술이 만들어낸 민첩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많은 고객들이 컨테이너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AWS가 인프라 및 운영 부담을 처리하고 자동화를 제공하여 기술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인프라보다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일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야기합니다. 통제되고 반복 가능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안정성 및 보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 제공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용 관점에서 40에서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관적인 환경 구축이 가능해져서 인프라 구축부터 앱 빌드까지 75에서 90%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전달, CI/CD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쉽게 테스트하고 이것을 반복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3배나 빠르게 배포할 수 있었다는 고객도 있으셨습니다. 앱 현대화는 어떻게 가속화해야 할까요? 고객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혁신을 반복하는 앱 현대화로 가는 경로는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 경로가 있지만 컨테이너를 관리형 서비스로 구성하거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앱을 개발하는 경로, 그리고 데브옵스 모델로 전환하는 경로, 이렇게 3가지 경로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모두 빠르게 앱을 빌드하고 운영 영역을 줄여 더 혁신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전략과 환경에 따라 3가지 경로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현대화의 길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경로인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컨테이너로 워크로드를 올리게 될 때에는 다수의 컨테이너를 운영,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스케줄링하고 변화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스케일인 아웃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돕는 기술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합니다. 문제는 애플리케이션도 관리해야 하지만 이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AWS의 컴퓨터 서비스인 아마존 EC2에 직접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솔루션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후에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자체를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가장 많은 고객들이 선택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쿠버네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EKS는 오픈소스로 운영 중인 쿠버네티스에 맞게 개방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복잡한 니즈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다양한 애드온을 설치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그리고 성능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좀 더 간소화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이 선택하는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S가 있습니다. 대규모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운영하면서 다른 AWS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S 로사는 레드햇과 AWS가 협업하여 제공하며 프로덕션용 오픈시프트 통합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AWS 기반 워크로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이외에도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호스팅 영역으로 아마존 EC2와 AWS 파게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C2는 서버 인스턴스와 OS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반면 파게이트는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ECS, EKS와 모두 호환됩니다. 컨테이너화된 워크로드의 이미지는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아마존 ECR에 보관하며 ECS, EKS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확장에 대한 고민 없이 관리형으로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온프렘에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아마존 ECS Anywhere, EKS Anywhere도 제공됩니다. 이때 AWS에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배포판인 아마존 EKS 디스트로를 사용하면 안정적이고 안전한 클러스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면 앱 현대화를 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확장성, 네트워킹, 관찰성, 보안, 자동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규모를 효율적이고 손쉽게 조정하여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능이 아마 오토스케일링일 것입니다.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에도 정책을 세워 변화하는 트래픽에 따라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감소한 트래픽에 맞게 인스턴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는 파드가 스케줄링되는 하나 이상의 노드가 포함되며 노드는 아마존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연결된 노드 그룹을 통해 배포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스케줄링 되지 못한 파드가 있으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여 용량을 증설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제공하는 카펜터는 클러스터 용량 관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시에 빠른 프로비저닝과 유연한 노드 스케줄링을 지원하여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파게이트를 클라우드 와치 알람 및 어플리케이션 오토스케일링과 통합하면 원하는 작업 수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 오토스케일링 정책을 트리거하면 구성된 정책에 따라 작업 수가 원하는 숫자로 새로 설정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최종 사용자가 중단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트래픽이 항상 컨테이너 전체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AWS 네트워킹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고가용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필요에 따라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ELB를 통해 ECS나 EKS 클러스터의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게 되면 서비스 간 통신도 중요하게 됩니다. 아마존 VPC CNI 플러그인 포 쿠버네티스는 아마존 EKS 클러스터의 각 아마존 EC2 노드에 배포하여 트래픽의 인캡슐레이션 없이 파드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아마존 VPC 레티스를 사용하면 서비스 연결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VPC 및 계정에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모니터링 및 관찰성에서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상태를 추적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최신 AWS 모니터링 솔루션은 잠재적인 장애를 추적하는 강력한 기능과 컨테이너 동작에 대한 세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ECS, EKS 또는 아마존 EC2의 쿠버네티스에 배포된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그래파나는 저장 위치에 관계없이 지표를 쿼리, 시각화 및 이해하고 지표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유명 오픈소스 분석 플랫폼인 그라파나를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온프레미스, 기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자체 관리형 쿠버네티스 등 여러 소스에 걸쳐 운영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를 대규모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 프로메테우스 호환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 ECS, EKS, AWS 디스트로4 오픈 텔레메트리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보안 고려사항은 개발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은 본질적으로 보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격리된 프로세스로 실행되고 다른 컨테이너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파드가 올라가는 노드인 EC2나 파게이트는 아마존 VPC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노드 간 통신은 ENI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큐리티 그룹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에는 EKS 컨트롤 플레인으로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큐브 컨트롤의 CLI 명령어가 이 과정을 대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AWS IAM에 의해 적합한 사용자인지를 인가하게 되며 적합한 사용자라면 EKS 컨트롤 플레인에 API가 전달되어 클러스터를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아마존 ECR로 푸시하면 아마존 인스펙터가 이미지 내의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분석하여 줍니다. 정상적인 이미지라면 이후에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파드에서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면 에이전트가 아마존 가드듀티로 보냅니다. 악성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파악, 해결하기 위해 상세한 보안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지능형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AWS 시큐리티 허브와 같은 통합으로 즉각적인 보안 조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관리형 서비스의 장점으로 자동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자동 구축 시작 및 아마존 EC2 인스턴스 배포 등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전달 프로세스의 단계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들 채택하는 방법론입니다.
개발 주기를 가속화하고 CI/CD 파이프라인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은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얻은 지표를 바탕으로 표준 오케스트레이션의 반응성이 뛰어난 도구와 스크립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에는 이러한 모니터링 솔루션의 데이터 변경에 대한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 기반 CI/CD 워크플로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KS 블루프린트는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원하는 코드형 인프라 모듈 컬렉션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카펜터, 엔진엑스, 아르고CD를 비롯한 다양한 인기 오픈소스 애드온 기능으로 EKS 클러스터를 쉽게 부트스트랩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앱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렌드로 데이터와 개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기업에서 데이터를 위한 조직이 늘어나고 있으나 68%의 조직은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빠른 확장성, 자원 효율화, 스토리지 관리 용이, 보안,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앱 현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분석, 머신러닝, 분산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워크플로우 잡 스케줄러 등 여러 데이터와 관련된 영역에서 EK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데이터온 EKS도 오픈소스로 제공하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블루프린트를 제공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란 개발자 경험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사용 가능하고 자동 구성 가능한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가트너가 2023년에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화의 경로로 세 가지가 있고 그중 데브옵스 모델 채택을 언급드리며 각 경로를 병행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시스템은 저희 고객 인투잇에서 제공한 사례입니다. 왼쪽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될 때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로 사전에 준비된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여 실험을 위한 신규 자산을 생성할 수 있는 포탈 사례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생성된 자산들을 개발팀과 운영팀이 각자의 오너십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음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크로드가 가볍고 유연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MSA와 컨테이너를 많이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관련 컨테이너 서비스는 고객들이 앱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혁신을 반복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앱 현대화는 데이터 분석과 개발 환경 개선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컨테이너 서비스로 어떻게 앱 현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세요.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AWS 파트너와 함께 하셔서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